네, 반갑습니다. 2교시 우리 자유시장 경제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5페이지 6번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등장 거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는 막스의 주장에 따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멸망하냐면 과잉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 왜?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뭐 지금도 보세요. AI 혁명으로 인해서 뭐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는데, 그러면 막스의 말대로 하면 생산력이 이렇게 발전해서 상품이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그래서 공항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항이 뭐 처음에 조그맣게 오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에 와서 결국은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망하지 않았죠. 계속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경기 순환론이라 그래요. 그 막스는 자본주의는 마치 그 피가 돌지 않는 인간처럼 그렇게 돼서 빈사 상태가 돼서 픽 쓰러져서 자본주의가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본주의 어떻습니까? 피가 잘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가 옛날보다. 그래서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 순환의 어떤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경기 순환의 법칙이 뭐예요? 네? 여기 이렇게 경기가 좋아졌다가, 그죠? 또 여기 이렇게 나빠지죠. 나빠져. 여기 나빠져. 그러다가 계속 나빠진 게 아니라 또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호경기 불경기 호경기 불경기. 회복을 했다가 또 쇠퇴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시스템은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경기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소멸해야 될 기업들은 소멸하고, 신생 기업들 이런 것들이 새로 막 또 성장하고 올라와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그것들이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죽어서 사양산업에 대해서 사라지고, 또 그때는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게 등장해서 또 경제를 끌어가고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경기 순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막스는 그때 당시에 이런 미래가 펼쳐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결국 자본주의는 대공황, 예, 결국 자본가의 끝없는 착취, 노동자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들이 구매력이 없어요. 구매력. 그 상품을 많이 만들어도 구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한다. 상품만 막 쌓여놓고 그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거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노트 보여주세요. 과거 노예제 사회에 노예 반란이 있었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그게 뭐예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에 누가 합세하냐면은 노예들이 합세해요. 노예. 그 대규모 노예 반란이 벌어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태리 반도 내에 큰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가서 이제 진압하는데 쉽게 빨리 진압 못하죠. 이 검투사들이 또 거기에 섞여 있고 노예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군대가 쉽게 진압 못했지만 결국 진압 당했죠. 근데 보세요. 이 노예 반란이 만약에 그때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했으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예제도를 없애고
완전히 평등하고 뭐 이상적인 어떤 사회 건설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당시의 로마 제도,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 이거를 폐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지배국이 되고 계속해서 노예 제도가 유지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중세 봉건 시대에도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나 이 농민 반란들이 이제 또 실패하긴 하지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사회 제도의 변화를 성취할 수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다. 막스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역사를 몰랐다. 막스는 그렇게 봐요.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들이 어떤 역사 단계에서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제도로 역사가 이행하는지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역사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농민 반란이나 봉기를 과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이 없었다. 근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는 과학적 이론이 있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 이론이다. 공산주의. 그래서 이론이 없고 지도 세력이 없는 그런 반란은 성공한다 해도 승리한 뒤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이 황제를 저 황제로 바꿀 뿐 어떤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등장한 노동자 계급은 다르다. 막스는 다르다 그래.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노동함으로 단결할 수 있고 그들은 교육을 받아 충분히 사회를 통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인 공산주의 이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서 재밌는 주장을 하는데 막스가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유적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유적 존재라는 말이 아이고 내가 한자를 잊어본데 인류할 때 그 류에 인류할 때 류 아닌데 하여튼 인류할 때 류자인데 이 류적 존재란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거 독일어에서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집단적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류적 존재란 말은 인류할 때 류. 그 집단적 의식이 뭐냐면은 노동자들은 이 항상 집단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집단 안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런 계급이라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확대해서 맞네. 내가 방금 쓴 게 내 한자 실력이 많이 녹슬지는 않았네. 인류할 때 그 인류 그죠? 그래서 이 류적 존재라는 거는 집단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주의 사상 이쪽에서는 개인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시즘은 집단주의 이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단을 강조해요. 집단을. 그 집단이라는 게 결국 이 계급이거든요. 계급. 그래서 이 계급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고 그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태어나서 되어서 프롤레타리아가 되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에, 즉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있으면서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 집단에서 찾아내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 혁명.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고 우리 계급의 이익이고 계급의 집단적 목표다 이거. 그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이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가르쳐줬다. 막스가 가르쳐줬다. 이거는 과학적 이론이다. 이래가지고 이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 계급이 그동안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를 당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폭력적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 폭력혁명 없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서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런 거를 막스주의에서는 수정주의라 그래요. 수정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도요. 그러니까 막스식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죠. 이 있었던 반면에 정반대로, 아니 그렇게 꼭 뭐 폭력혁명만 대수냐? 폭력혁명하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제일 좋고, 설사 다수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연립정권을 세울 때 이 노동자 정당이 거기 참여하고 해서 이 사회주의적인 정책 그런 거를 실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폭력혁명하지 말고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회에 진출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막스주의에서는 수정주의라 그래요. 수정주의. 그래서 이 수정주의에 대해서는요, 막스는 또 레닌 같은 사람은 무자비하게 비판합니다. 수정주의. 수정주의는 뭐냐면은 배신자고, 이거는 거짓된 교리란 거예요. 그래서 수정주의는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보면서 절대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정권을 탈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폭력적인 혁명 통해서 총칼 기본으로 피를 좀 흘려야 되고, 이래서 정권을 탈취해야 된다,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이제 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막스 레닌주의가 있었죠. 그게 PD 계열이잖아요. PD 계열. 그러니까 NLPD 할 때 그 PD가, NL은 주사파고 PD는 막스 레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놈들인데 지금 누가 더 나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사파가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놈이 그놈이죠. 근데 이 옛날 학생 운동권에서 우리가 그 학습을 하고 이게 의식화 교육받고 이렇게 할 때는 수정주의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막스 레닌주의자건 주사파건 간에 이 수정주의를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어디 저기 토크쇼 같은 데인데 어디 나가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했던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사민주의 정당, 사회민주주의를 줄여서 사민주의라 그러거든요. 운동권에서 이 사민주의 정당, 즉 비폭력적 방식으로 이 정권을 정권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연립정부 만들어서 영향력 행사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자 라고 하는 의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민주의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왜 없냐면요, 사민주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다들 교육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당 있죠, 정의당. 정의당을 여러분들이 사민주의 정당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네? 정의당을. 근데 이 정의당이요, 절대로 사민주의 정당 아닙니다. 이 PD 계열의 아주 정통 PD 계열의 이론가들로 득실거리고 활동가들로 득실거리는 그런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은 절대로 사민주의 정당 아니에요. 이 정의당이, 우리나라 정의당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꾸고 추구하는 정당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 정의당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굽니까? 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정의당 그 당수 누구예요? 그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노회찬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페이스북에다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노회찬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그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성도들은 막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담임 목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것도 전화기로 타이프라이터로 친 거, 아니 컴퓨터로 친 것도 아니에요. 요거 손 전화기 요걸로 탁탁하게 쳐가지고 그 긴 글을, 그래서 노회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회찬을 죽음으로 몬 세력들을 비난하고 말이야, 그런 글을 썼다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정의당 당원 아니야? 막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양반이 그러면 PD냐 NLPD의 그 PD 세력이냐, 막스 레닌주의자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양반이 뭐 막스 레닌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만큼 그런 커리어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정의당 지지하는 줄 알아요? 정의당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노동당이고 뭐 정의당이고 간에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이 주사파 얘네들이 의회에 진출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김대중이가 그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라고 그 6.3 저기 뭡니까 그 선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북한 그 저기 연방제 통일안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요. 지령이. 그 지령을 전국적으로 이제 주사파 애들한테 하다라는 그 모임이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모임이에요. 뭐 군자산이라고 충북 저기 괴산에 있는 산에 그 주사파 계열의 조직 활동가들 지도자들만 모였는데 거의 뭐 한 수백 명, 1,000명가량 모였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이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이 지령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대중정당을 만들거나 대중정당에 침투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사파 애들이 북한에서 대중정당에 들어가거나 대중정당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주사파 애들이 처음에 반대한 거예요. 대다수가. 왜 반대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하당 활동만 하고 지하당 조직 이런 것만 했지 대중정당 이런 건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주사파 애들 내부에서도 군자산의 약속 그거 처음에 지령 떨어졌을 때 토론하면서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북한에서 왜 북한 노동당이 왜 이런 지령을 내리냐. 의아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제 역시 북한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세력 북한에 있는 남조선 이 저기 공작하는 부서에 있는 놈들의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남한을 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막스 레닌주의처럼 말하는 폭력적 혁명에 의해서 뭐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남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주사파 애들이 이게 삼인주의 아닙니다. 주사파는 주체사상 얘네들도 절대로 이 수정주의 아니에요. 근데 이 주사파 애들이 대중정당에 침투해서 대중정당을 장악해가지고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으로 뽑혀서 국회에 진출해서 입법권을 장악하는 이게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의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길이라고. 그래서 그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령을 첫 번째 수행한 게 뭐냐면 경기동부연합이 이 노동당 그때 당시에 노동당 정의당과 같은 계열이야. 이 노동당에 주사패들이 들어간 거예요. 경기동부연합이. 그래가지고 이 당을 장악하는데 1년 만에 당을 장악해버려요. 이게 PD정당이거든요. PD정당에 NL 애들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PD정당을 NL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왜? 군자산의 약속에 그렇게 하라고 지령이 떨어졌으니까 얘네들은 박으라 그러면 박는 애들이야. 죽으라 그러면 죽는 애들이고. 예? 얘네들이 주사파 애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노동당, 이 정의당 얘네들이 전국 조직인데 지구당 조직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이미. 근데 당을 장악하려면 각 지구당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구당을 장악해야 거기서 지구당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중앙에 그 정책을 결정하게 되니까. 근데 지구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사를 가요, 얘네들이. 주사파 애들이. 주소지를 바꾼다고요. 근데 정말로 뭐 자기 집을 옮긴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 친척이나 부모나 뭐 친구네 집 있잖아요. 거기로 자기 주소지를 옮겨요. 그래야 그 해당 노동당 지구당에서 당원으로 받아주거든요. 그 주소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주민등록상에. 그래가지고 지령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전국적으로 쫙 해갖고 지구당을 장악하는데 순식간에 지구당을 다 엎어치고 NL이 다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노회찬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종북 세력이라고 우리 당에 지금 침투해 있는 이 NL 세력은 종북 세력이라고 그래서 종북이란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노회찬이에요.
노회찬이한테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죽었지만 사실 우리가 종북 세력이란 말을 얘가 처음으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PD는 NL을 싫어합니다, 원래. 원래 정통 PD는 NL을 싫어해요. 거의 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싫어했다고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 결국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경기동부연합 얘네들이 다 치고 들어가서 그 장악을 했지만 결국은 정의당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부정선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NL 애들이 그때도 당 내에 당원들 그 투표를 하고 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건 뭐 대통령 후보건 뭐 당 정책이건 정당이건 그걸 다 당에서 투표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 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한 그 뭐야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원 전체 회의를 할 때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의당 그 저기 당사에서 NL하고 PD가 붙어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근데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막 그랬죠. 그때 유명한 사진들 많이 나왔죠. 그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머리채 막 붙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사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의당 그 저기 전국대회 부정선거 사건 충돌. 그래갖고 그때 사진 보면요. 막 이미지 보면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다 지우고 없나? 예, 옛날 사진들 다 지웠나? 예, 정의당 부정선거 충돌. 아니면 노동당이라고 쳐보세요. 노동당. 그래가지고 예, 다 지웠네. 안 뜨네 이제 얘네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일이 터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이석기가 그때 이제 이미 그 이름이 왔다 갔다 할 때요. 이석기도 막.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경기동부연합이 포기하고 철수해요. 철수. 나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대중정당에 침투하라 그래서 PD정당에 침투했는데 주사파 애들이 예? 그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래가지고 일단 철수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죠. 그래갖고 그게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나온 게 뭐야? 통진당이야. 통진당. 그러니까 우리 NL 주사파들이 PD 정당을 접수하려면 마음먹으면 접수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PD 애들이 저항이 심하고 이게 막 그 진보당 보조서 그거 맞는 것 같아. 예, 그 유시민이 나온 거 사진, 그 사진. 예, 그런 게 다 그때 당시 사진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충돌이 세고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막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그냥 철수한 거예요. 없던 일로 하자 그러고 다 나와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대중정당에 침투하는 건 안 되니까 대중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통진당이란 말이에요. 통진당. 그래서 통진당 만들고 이제 민주당이랑 연합정선 펴가지고 국회에 13명인가 국회의원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또 굉장히 큰 사건이죠. 왜냐면은 이 통진당이 응? 통진당 거기 그런 거 하나 보여주세요. 주사파의 뿌리 깊은 부정선거 그거. 그냥 화면 그대로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진보당 정신인 민노당 창당 주역 주대환 씨, 주사파의 뿌리 깊은 선거 부정, 패권 위에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한다. 그 저기 이정희는 나온 거 봐봐, 저 미친년 저. 그래갖고 얘네들이 주사파 애들은 옛날부터 선거 부정했었다. 그렇게 딱 까놓고 얘기하잖아. 이게 누가 얘기한 거지? 이게 PD들이 말한 거, PD.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이 주사파 애들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 정당 말아먹으려고 들어왔다고 목숨 걸고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눈에 다 띈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통진당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국회 진출했잖아요.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석기 또 국회의원 배지 들고 들어가서 국방위원회에 딱 앉아가지고 그거 저 기밀 국가 기밀 서류들 다 열람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석기가.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예요? 북한의 지령이라 지령. 군자산의 약속.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대중정당을 만들어서 국회 진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반헌법적 정당이다 라는 이제 판결을 받고 강제 해산 나겠죠. 강제 해산. 그래가지고 통진당 강제 해산되고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목에서 다행이다. 통진당 주사파 애들이 피리정당 말아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후퇴했고 통진당 만들었다가 또 이거 해산돼서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다 막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에 다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에. 제가 다른 강연이나 그래서 많이 설명됐지만 민주당이 이 주사파 정당으로 변신하게 되는 큰 기회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권 대통합이에요. 야권 대통합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제 한 건데 FDA 통과된 다음에 민주당이 자기 반성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하다. 그래서 제야 세력을 끌어들여요. 그때 제야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권 재통합한다 그럴 때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 제야에 있는 통일 세력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통일 세력. 통일 세력이 말이 좋아 통일 세력이지 그놈들이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러니까 주사파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경기동부연합만 주사파가 아니고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조직 외에도 주사파 조직이 많아요. 범민련 같은 게 대표적인 주사파 조직이었죠. 그 당시에. 이게 범민련 계열의 이런 통일 세력들이 민주당에 쫙 들어간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민주당이 주사파 정당이 되는 게 통진당 잔당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통진당 해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 해인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 당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 있죠. 개딸들이 그때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개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나이가 50대 60대 걔네들이라고요. 민주당 개딸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민주당 당원으로 다 들어가서 지역구의 지역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주사파 애들이 지역구 조직까지 다 장악해갖고 딱 손에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주사파들이 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랑 뭐 이재명이가 뭐 대결한다. 그게 뭐냐면 주사파와 비주사파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라는 게 그다 주사파거든요. 진보연합. 얘네들이 뒤에서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주사파 애들이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직이 되어 있는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누구가 뭐 쉽게 와서 그 뒤집어 엎지 못합니다. 정청래고 뭐 누구야 주진우 또 뭐야 그 저기 털보 아저씨 맨날 텔레비 유튜브 떠드는 그놈 김호준 그래 김호준 이런 친구들이 백날 뭐 떠들어봐야 얘네들은 까딱하네요. 통일 세력 그다음에 이 통진당 세력 얘네들 까딱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정당에 침투해서 지금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정권을 탈취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탈취했고 엉터리법을 계속 만들면서 다수의 폭력을 행하니까 윤 대통령이 참다 못해서 계엄령 선포했는데 그거를 이제 엎어쳐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겨서 행정권까지 장악했고 사법권은 그 사이에 보니까 벌써 다 넘어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대법원에서 이재명 재판 다시 재개하려고 그런다. 꿈도 꾸지 마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대법원에 그런 배짱 있는 판사가 한 놈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 놈도 없어서 절대로 이재명 재판 시작 못해요 지금. 제대로 정신 박히고 용기 있는 놈 몇 놈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것들이 눈치만 보고 자기 은퇴할 날만 꼽고 있는 거지. 나라 망하는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그 대법원 판사들 얘네들은. 뭐 검찰 웃기지 마세요. 검찰에 지금 뭐 누가 뭐라 그런다. 에휴, 그 목소리는 혼자 그 질러봐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검찰 조직 자체가 다 지금 다 체계가 무너지고 전부 다 각자 도생으로 지금 도망가고. 왜냐하면 까불면 죽인다 그러는데 지금 칼 들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겁쟁이들이 전부 다 도망가서 고개 푹 숙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배운 놈들 중에 사법부에 무슨 뭐 고시래 뭐 어쩌고 뭐 행정부에 행정고시고 뭐 그래 다 끝장난 거예요. 없어요. 거의 저항할 수 있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광화문이 어떤 면에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한결같이 꿋꿋하게 계속 그냥 바른 소리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한길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목사들 중에 지금 용기 갖고 말하는 놈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광화문 빼놓고 택도 없어요. 똑같아요. 열받아서 또 제가 딴소리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종주의 사민주의가 원래 의회 진출해서 권력 장악하는 그거를 이 PD 그 막스 레닌주의건 주사파 NL이건 이거 다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란 거는 뿌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왜? 이 좌파 진영에서 수정주의는 배신자 프레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수정주의, 의회 평화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부정선거죠 다 진출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혁명이 안 일어났으니까 안전하다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혁명은 일어났고 혁명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피바람이 아직 불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피바람도 불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각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얼토당토않게도 의회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주사파가 진출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데까지 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예, 자각 이런 것들 국민들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쫙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폭력혁명 없이 노동자 계급이 착취해서 해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폭력을 독점한 조직이 불호자 계급을 위해 봉사했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원래 폭력 조직이란 건 첫째가 군대거든요. 둘째가 경찰이고 셋째가 정보경찰이라 그래요. 정보기관. 이 세 개가 국가가 갖고 있는 폭력 조직인데 우리나라 군대가 부르주아를 위해서 뭐 봉사한다. 우리나라 군대는요. 이번에 보니까 이건 장군들이고 뭐 대령들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이거 진짜 이것들도 다 정신줄 놓은 것들이 거기 다 위에 앉아 있는 거고 경찰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지 오래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경찰이 군대보다 지금 위에 있는 겁니다. 경찰 국가. 그러니까 폭력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 문재인 때도 사실 국가의 폭력 조직인 국가와 경찰을 얘네들이 장악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네들이 이 군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이걸 장악하려고 이렇게 덤벼들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그 뭐 좌파 장군들 뭐 세우고 그런 정도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물갈이 싹 해버리고 다 내보내버리고 완전히 지금은 이제 군대도 장악하고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폭력 조직까지 다 얘네들이 주사파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미 혁명은 완료된 거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뭐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를 좀 도와줘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카드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동안 또 연구 좀 해보니까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도 엄청나게 지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고 까딱하다가는 트럼프도 지금 저거 날아가게 된 위기까지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이 싸움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의 싸움이죠. 미국 내에서의 싸움에서 지금 열세고 거기에 지금 집중하느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뭐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걸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돌릴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고 트럼프가 부정선거와의 전쟁에서 지금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전부 다 부정선거 세력으로 지금 다 넘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도 알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만큼 심각해요. 또 비관적이고. 근데 이제 거기는 대통령과 지금 그
그 강요들이 이걸 딱 쥐고 있으니까 한판 승부가 가능한데 우리는 이거 다 놓쳐버려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각주 10번에 보면은 경제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도 공산당이 생겨났다. 사회주의 세력이 증가했다. 경제 대공황 시절에 케인스 학파가 주장하는 대규모 정부의 개입으로 공황을 넘겼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경제 대공황 자체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어난 것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발생해서 공황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100% 개입함으로 실제 시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제도에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게 또 뼈 때리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부는 중립적이고 그래서 정부는 이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데 부캐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그놈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국가 권력을 동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여튼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평화적으로 이미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막스주의에서는 국가는 중립기관이 아니다. 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의 그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지배의 수단. 막스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는 군대와 경찰 같은 폭력기구를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감옥도 포함돼요. 감옥제도. 그래서 군대와 경찰은 합법적인 살인 기계다. 이거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나면요. 바로 군대와 경찰이 동원돼서 노동자들의 그 정치 투쟁을 이제 막잖아요. 막을 때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총도 쏘고 했거든요. 유럽에서는 다 총 쏴쓰고. 그러니까 이 군대와 경찰은 합법적인 살인 기계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좌파 애들이 군대와 경찰을 무지하게 미워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가 지났어요.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군대와 경찰을 주사파들이 미워하지 않죠. 사랑하죠. 입법부에서 자본가들을 위해 만든 법을 사법부에서 실행하여 피억압 계급을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어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 보존하고 있다.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 사법부가 또 경찰이 오히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 보존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데 이 사법기관과 경찰 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민노총에서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민노총 같은 데서는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경제 투쟁하면 안 되고 정치 투쟁해야 된다. 그거를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가르쳤죠. 왜냐하면 주사파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스 레닌주의 우리 옛날에 대학에서 우리 공부하고 이거 다 이념 학습할 때 이 레닌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경제 투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은 뭡니까? 정치 투쟁, 정치 투쟁. 그 노동자들이 경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뭐 보호하고 노동자들 임금 올리고 이런 투쟁을 하면은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경제 투쟁하지 않고 정치 권력과 맞붙어 싸우는 정치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노총이 광화문까지 올라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 투쟁하잖아요. 경제 투쟁 뭐 춘투 이래가지고 가끔 하지만 경제 투쟁을 이용해서 노동자들 전체에 그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거를 불길을 붙여가지고 그걸 바로 정치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테크닉. 그게 민노총 지도부의 아주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투쟁 시작해서 정치투쟁으로 넘어오는 이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와서 그 노동법 그 뭡니까 시행령인가요? 그거 이제 개정하면서 그런 이 경제투쟁이나 정치투쟁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거 할 때 파업이나 이런 것도 하면은 그거 다 책임 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민노총이 타격을 많이 받고 활동 거의 못하고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는 우리 그 저기 윤석열이가 우리 노동자들 노동자 계급을 투쟁력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막 그냥 생 난리 쳤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잘한 게 꽤 있어요. 예. 이 적들이 응? 막 돌 던지는 거 보면은 그 잘한 거 잘하니까 돌 던지지. 예.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민노총은 항상 이 레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서 정치 투쟁에 집중합니다. 경제 투쟁으로는 노동자 해방은 불가능하다. 정치 투쟁은 궁극적으로 무장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군대와 경찰 같은 폭력을 동원하여 혁명 운동을 탄압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어 있는데 2025년에 제가 그 각주 12번 했는데 2025년 12번 고단 페이지 6페이지 하단이요. 2025년 대한민국은 이런 막스레닌주의와 그 변형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변형인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세력이 국가 권력, 군대, 경찰, 사업주도, 입법제도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혁명 없이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제도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막스의 이론을 수정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사례가 그거예요. 그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회에 진출해서 혁명 불가능하다고 막스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한 사례예요. 그 막스 레닌주의가 수정돼야 된다고. 폭력혁명 없이도 평화적 방식으로도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네들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요. 예. 제일 윗줄 이 혁명 운동을 위해 공산당을 조직하여 공산당이 혁명 운동을 지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여기서 원래 공산주의 혁명 운동은 공산당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러시아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중국 혁명사라는 그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중국 혁명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공산혁명이 그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고 공산당을 만들면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면서 공산혁명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운동은 지도부가 있어요. 지도부는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을 못 만들게 막는 게 뭐냐면 이제 정보 경찰이거든요. 그 정보 경찰과 공산주의자들은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거기서 누가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보 경찰이 쉽게 말하면 막스 레닌주의자도 다 때려잡지 못했고 주사파 세력도 때려잡지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거는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 이 주사파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들이죠.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주사파들이 지금 뭐 여의도에 다 몰려 있는 거 아니야. 웃기는 거야. 옛날 그 저기 성불사라는 노래, 성불사 깊은 밤에 뭐 이렇게 하면서 주수는 간 곳 없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풍경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나는데 그 원래 스님 주수는 간 곳이 없고 객 지나가던 객이 그 풍경 소리를 듣고 있다. 주객전도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요.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싸요. 내가 지금 장동혁이고 뭐 하여튼 국민의힘 하는 짓거리 지금 보면요. 구역질이 나는데 이 자식들은 진짜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서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 혁명 일어나서 지금 이 완전히 지금 절단 나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이번에 민주당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법안 경제 법안 그거 하는데 거기다 찬성표 던져주고 다 도와주고 국민의 저 이름부터 인민의힘이라고 지어놔가지고 저 아주 이상한 정당 이름을 갖고 있더니 결국은 인민의힘 정당이 돼버렸어요.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에휴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해서 공산당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주사파들은 미국이 아니고 북한의 그 북조선 노동당이라는 그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따로 이 지하 정당을 만들어서 뭐 남도당 같이 만들어서 대항하는 그런 걸 절대 이제 안 하죠. 북한도 그거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 끈을 달아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지령 내리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공산당이 혁명운동을 지도한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 누가 지도한 거냐면요. 북조선에 있는 남조선 이 저기 공작부서 그죠? 걔네들이 다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김대중이 올라가서 그 저기 김정은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연방제 통일안 합의해 놓은 거. 그 바로 그 다음에 지령이 떨어져서 대중정당에 침투하든지 대중정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하라, 의회 권력을 장악하라 라는 그 혁명운동을 지도하는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군지 뭐 북한에 누가 정말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 군자산의 약속 그걸 진행시키고 주사파들한테
싫다 그러는데 우리는 대중정당 하기 싫어요 그러는데도 까라면 까 그러면서 하라 억지로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해답을 찾아낸 게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민주당을 장악하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처음부터 그 쭉 보면서 정의당도 아니고 진보당도 아니고 노동당도 아니고 통진당도 결국은 아니고 해답은 뭐다?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주사파 정당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이해찬이가 야권 대통합을 할 때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이 통일 세력이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역시 그 주사파들에게는 인정받고 대부로서 지금까지 이 뭐랄까 이 뒤에서 마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해찬이가. 저희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죠. 이해찬.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공산당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북조선에 이미 존재하는 그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이 사이비 정당이죠. 정통 막스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사파는 이건 또 사이비거든요. 근데 이 사이비 이념을 갖고 있는 이 정당, 이 북조선 노동당이 남조선 해방운동의 지도 노선을 확실하게 지도한 겁니다. 확실하게 지도한 거. 김정은 때 한 거거든요. 김정일 때, 김정일 때. 김정일 때 얘네들이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근데 이게 빛을 본 거는 이제 김정은 때 지금 빛을 본 거예요. 들어맞은 거예요. 민주당을 장악함으로써.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뒤에서 밀어준 게 누구냐면 전라도죠. 전라도. 그 전라도가 책임이 커요.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됐을 때. 전라도가 죽어라고 찍어줬잖아요. 전라도가 민주당. 그래서 누굴 후보로 내뒀든 간에 몰표 몰아줘가지고 국회로 다 진출시켰잖아요. 전라도가.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그, 그 뭐랄까 책임의 한 부분을 전라도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다 책임이 있는 거지만 뭐 저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죠. 뭐 저도 뭐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금 그렇다. 전라도가 큰 역할을 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참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뭐 방법이 없나? 이거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지 이거를? 그거 저도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뭐 연구해도요 지금은 딱 떨어지는 뭐 해답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 없이는 이거 대한민국 상황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뒤집어 엎고 이거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역사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과문에 모여서 외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기독교죠. 그것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력.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최후의 보루가 돼서 지금 가문에서 지금 이게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까지 무너지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갈 곳 없어요. 뭐
뭐가 있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남은 게. 뭐 국민의힘이 뭐 저기 누가 뭐, 예? 뭐가 남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고 뭐 무슨 뭐 교수들 뭐 6천 명 그거요? 아유 그거 6천 명은 구라고요. 사실은 그 몇백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우리 자신밖에 없고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 살 길이 열리면은 빛이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달려가서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 이제 12월이고 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됐잖아요. 어제 그제인가요? 12월 3일 어젠가요? 12월 3일 그제구나.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 트니까 식당에서 보니까 갑자기 12.3 계엄에 대한 그 영상이 쫙 나오길래 저거 왜 틀었나 봤더니 1주년 됐다고 그걸 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벌써 이게 1년이 지났구나 이랬는데 맞습니다. 1년이 지났고 1년 동안 참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밀려오는 이 파도를 우리 힘으로 다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의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인식하고 이제 마지막 힘을 다시 한번 모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삼손이 마지막에 한번 최후의 일격을 가는 그 뭐 거의 삼손이 그거 물론 죽지만 이제 우리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찍 밟혀서 찍 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삼손처럼 마지막에 한번 그냥 기둥 뿌리를 뽑고 막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한번 싸우고 죽어야지. 허무하게 죽을 수도 없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싸워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힘내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프로레타 독재 사회주의 혁명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더욱더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 없이는 절대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저희가 정말 회복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진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회복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저희 이 가문 세력 끝까지 지켜주시고 정광훈 목사님 지켜주시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저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